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맡게 된 임병준입니다. 오늘 5차시 수업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버벅일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원소들의 주기성인데 시작부터 버벅이네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한다라는 건데요. 최근까지 과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과학자 중에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인류 멸망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단 하나의 지식을 뽑아라 라고 하면 바로 세상이 원소, 특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분류하기인데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질들은 원소, 여기에서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풍선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헬륨. 헬륨은 기체이고요. 그리고 무색이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전기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고체이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산소입니다. 산소는 기체이고 무색이며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입니다. 황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무색이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고체처럼 보이는데요. 물질의 상태라는 것은 온도에 영향받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고체이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리보다 금이 훨씬 더 전류를 잘 흘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리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Fa,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죠. 별의 중심부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은 고체이고 은백색이며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세 개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외 나머지 것들도 역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원소들을 분류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인 것은 2개, 그리고 고체인 것은 4가지 물질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준입니다. 자, 무색인 것은 헬륨, 산소, 그리고 무색이 아닌 것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좀 이상하네요. 그 교과서 만든 회사에서 준 자료인데 아까 전에 황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체 무색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는 것들은 구리나 금, 철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헬륨, 산소, 황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체라고 불렀고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보자 라는 건데요. 우선 금속입니다. 금속.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금속은 대부분 상온이라고 하면 대략 25도씨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략 상온에서 고체이고
금속들은 대체적으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전기가 잘 통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인데요. 비금속. 비금속은 상온에서 기체나 고체 그리고 이거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과 원소인데요. 우리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물질들을 쪼개면 분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루는 원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소의 종류는 매우 적을지라도 물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주기율표를 이해하면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자, 최초의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주기성,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물질들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런 물질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해서 주기율표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 줄에 오도록 배열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와 족으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주기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원소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이고요. 1쪽부터 1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즐리가 배치한 방식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족이 같다, 족 같다라는 표현에서 바로 탈탈하시고요. 이제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기율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기율표를 좀 부분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래 주기율표는 요 녀석이었는데요. 요 녀석들을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눌 겁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게 이겁니다.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 자, 아까 전에 요 정도 수준에서 여기 아마 헬륨이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인데요. 열을 잘 전달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여 얇게 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상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25도씨.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 우리 도체라고 얘기했고요. 전기가 잘 통한다, 도체. 도체의 주요 특성은 자유전자였었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고요. 그리고 특유의 광택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엄청나게 넓은 데에서 1쪽의 원소 중에서는 수소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금속의 특징인데 비금속은 일단 자유전자가 적고요. 자유전자가 적다 보니까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 주의 깊게 봐야 될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프로민. 예. 얘를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한 액체인 물질입니다. 액체. 그래서 여기 글씨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 파란색 글씨, 요런 파란색 글씨들은 기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상온에서 기체. 그리고 까만색 글씨,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금속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금속은 대체적으로 다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녀석이 하나 보이죠? 여기 유일하게 액체인 녀석이 바로 수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있는 글자의 색상이나 아니면 배경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들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기율표라고 불렀고요. 이 주기율표에는 세상의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소. 그리고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기율표에 없는 녀석이다 라고 하면 없는 물질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업이었다면 활용했을 예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불. 이 불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우리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면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서 상태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체, 액체, 기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 없어요. 주기율표에 없다고요. 주기율표에 없으니까 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불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주기율표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속 많습니다. 금속이 많기 때문에 금속을 다 외우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금속을 외우는 건 사실상 힘들어서 금속을 외울 때 우리 수준에서 우리 1학년 통합과학 수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소는 1번에서 20번까지입니다. 20번까지. 자, 그렇게 되면 20번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6개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위에 있었던 거죠. 얘는 기체였고요. 헬륨 역시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Cu 불이죠. 그리고 K S는 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금속이고요. 금속이 아닌 녀석들은 대부분 다 비금속으로 분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건데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 이것을 우리는 현대적인 주기율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율표. 답을 확인해 보면 주기율표죠.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요. 발음 살살하세요.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이며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는 무엇이며 같은 족 원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해보자인데, 요거는 사실 오늘 내용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듣고 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성질이 이용된 물건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이 무엇인지는 역시 주기율표상에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는 원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므로 과학에서 매우 유용하다. 지구의 원소 분포, 원소의 성질과 용도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주기율표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새로운 주기율표를 만든다라는 것.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해서 한번 주기율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과제로 제시를 할 건데요. 얘는 직접 그려가지고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1에서 20번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1에서 20번까지. 그래서 주기율표를 1에서 20번까지만 들어오도록,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배열이 되도록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서 손으로 직접 그려가지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첨 파일로 올려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들의 주기성이 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